일단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채권법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권법을 하고 또 2주 있다가 또 설명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오늘 배웠던 거 채권법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가 나오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지금 다 돼 있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복사하면 힘드니까 한 10페이지 정도만 복사해서 하면 이미 강의를 배웠던 거기 때문에요. 설명하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의했죠? 문제 풀었죠? 또 다시 지문 보면 그건 알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뇌가 출장 갔다가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무튼 고민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론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2번은 뭐냐면 이것을 낙약자라고 하고요. 낙약자. 그 다음에 갑을 뭐란다? 요약자. 이렇게 얘기하죠. 갑하고 을하고는 뭐란다? 계약이 있죠. 계약. 이것을 무슨 관계로 한다? 보상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이것을 무슨 관계로 하냐? 대가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을은 낙약자는요,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내가 너한테 이 집을 팔아가지고 등기를 해줄 테니까 너는 병한테 잔금을 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을 하죠. 약속에 대해서 승낙. 약속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 요약자. 승낙한 사람 낙약자. 그럼 어때요?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잔금을 준다. 그래서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가관계죠. 그럼 왜 그러면 갑은 병한테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왜 병한테 돈을 주라고 하는가? 그것은 갑이 병한테 옛날에 돈 빌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가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대가관계가 흠결있다. 흠결, 그래도 제3절 위한 계약에는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흠결이 있다. 그래도 영향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익자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익자, 제3자 이렇게. 알겠죠? 수익자, 제3자 이렇게 병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흠결이라고 하는 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갑은 병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갑이 을한테 집을 팔고 을한테 말해서 병한테 돈을 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든 말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고 을은 아무튼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하고 합의에 의해서 병한테 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병한테 잔금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말의 뜻은 영향이 없다 이 말은요.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이렇게 돼요. 갑은 을에게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청구를 말 수 없어 거절할 수 없고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의무가 있고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고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이행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대항하지 못하고 이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똑같이요 또요. 마찬가지로 병 똑같죠. 병. 을은 병에게 의무가 있고 해줄 의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 대가관계를 잘 보란 말이죠. 대가관계를 뭐냐? 요약자와 수익자를 대가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보상관계인데 이 보상관계가 만약에 뭐가 있다?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어도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갑이나 을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말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취소해. 을이 사기를 당했다. 취소해. 그럼 우리는 107, 108, 109, 110조에 보면 뭐죠? 차고나른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병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107, 108, 109, 110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갑이 착오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병은 무조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을은병한테 잔금을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3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제3자는 태아도 가능하다. 태아. 그래서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보면 을은 어떻게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으면서 병한테 잔금을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은요. 갑으로부터 등기가 없으면 병한테 돈을 주지 않죠. 을은요. 보상관계 흠결, 보상관계 흠결을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보상관계 흠결,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보상관계 흠결을 이유로. 즉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주지 않으면, 알겠죠? 그것을 을은도 병한테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 두 사람 관계를 뭐라 하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슨 요건이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 요건,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갑하고 누구다? 을이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갑과 을이 뭐를 청구할 수 있냐? 무효 또는 뭐다? 취소 또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하고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오직 갑하고 을하고만. 그래서 병은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는 거야. 해제하면 이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줬어. 이렇게 된 이런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돼.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반환해야 되고, 비록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줬지만 이 을은 잔금을 병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갑에게만 청구한다. 왜? 이 을이 병한테 돈을 준 것은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병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주라고 그랬다? 갑이 지금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병한테 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잔금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것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이것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뭐라 하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은 뭐냐?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어떻게 하냐?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제3자 권리가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병은 직접 누구에게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청구. 그런데 청구했는데 을이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만 한다고. 계약 당사자. 따라서 누구만 계약을 해제한다? 갑. 그런데 손해배상은 누가 할 수 있다?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뭐를 못한다? 계약의 해제는 못한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가?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병이 을에게 하는 것이다. 병이 을에게. 형성권이죠. 넌 형성권이니까 뭐 할 수 있냐? 상속할 수 있고, 알죠?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재산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의사를 표시해. 의사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을이 병에게 수익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했어. 너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을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단독이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했다고 할지라도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도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여전히 아니다.
따라서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났는데 갑과 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변경하거나 또는 또 뭐 할 수 없다? 소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가 없다. 변경이나 뭘 못해? 소멸을 할 수가 없다. 수익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소멸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변경이나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거나 유보했거나 그 다음은 제3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죠.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라고 하냐? 대가관계래. 그게 가장 중요해.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갑은 을한테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거절하지 못하고 을은 병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병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거절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나 을이 차거나 또는 사기강박이나 또는 채무불행이 있다. 그러면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있다. 해제나 취소하게 되면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하죠. 그러면서 누구한테는 절대로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는 절대로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고 무효 취소 해제도 누구만? 갑과 을만 하고 병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하고 관계를 계약의 성립 요건이고요. 이런 계약의 성립 요건에 의해서 뭘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수익의 의사 표시라는 것은 누가 한다? 수익자, 병이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한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죠. 채무불행이고 채무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 그러나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 을이 수익자 병에게 이행 여부의 최고를 수익 여부의 최고를 했는데 제3자 병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대신 갑과 을이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변경이나 소멸을 시키려면 미리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14번 한번 보셔요. 14번 보면 뭐라 하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면요. 병이 그럼 여기서 뭐냐면 갑이 을에게 매도했죠.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잖아요. 항상 이런 형태야. 왜냐면 우리가 제3자 계약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서술형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우리 문제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 계약은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죠. 1번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을의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을의 채무불이행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제는 못하고 뭐는 청구한다? 거기다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의 귀책 사유죠. 을의 잘못으로 채무가 불이행되죠. 병은 을에 대하여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2번하고 3번은 묶어서 봐야 되겠죠. 4번요.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지금 잘못됐죠. 갑이 병이 아니고 그래서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나 을은 계약의 당사자죠.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 하냐? 병은 선이라도 보호액수.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은 선이라도 보호액수 이렇게. 5번은요. 을이 병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계약 해제 기한
계약 해제 기한 줄고요. 원상 회복을 원인으로 병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2번하고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하고 5번. 왜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여기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하고 원상회복은 제3자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3자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병한테 줬죠? 주고 나서 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5번이네요. 두 개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갑은요,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있으므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갑은 누구? 요약자. 을은 누구? 나각자. 병은 누구? 수익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1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 X. 원상회복 청구 X.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2번요.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뭐랬다? 효력을 상실했다면 을은 병에게 항병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봐봐. 갑하고 병하고 법률관계 줄고 갑하고 병하고 무슨 관계예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을은 여전히 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이런 항변권 행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나는 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또 써서 이퀄 이행 거절 X.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3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무효? 그러면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이 선일지라도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무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요.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은 맨 끝에 뭐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X. 해제를 못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5번은 위 계약은 매매계약과 이행인수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행인수와 관련해서는 갑을병이 여기 5번을 그냥 보지 마. 그랬죠? 5번은요. 이거 아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행인수라는 것은 채권 총론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특히 여러분요. 지금 여기 뭐죠? 2번하고 3번 이것을 잘 보란 말이죠. 알겠죠? 2번, 3번. 그럼 5번에다가는 그냥 하지 말고 5번에다가 뭘 쓰냐면 이렇게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써.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말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X 이렇게요. X. 그럼 옳은 것도 고르니까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요. 앞에다 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쓸래요? 수익의 의사 표시 후 이렇게요. 수익의 의사 표시 후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이렇게. 됐죠? 자요. 16번은요. 을은 갑소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갑이 병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러면요. 지금 봐봐. 우리는 지금까지 갑이 다 요약자였죠? 이번엔 어때요? 바뀌었죠? 을이 갑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갑이
병에게 직접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자전거 인도받은 다음날 지불하고 약정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누구죠? 을이 누구죠? 을이 요약자. 갑이 누구죠? 낙약자. 알죠? 병은 수익자. 알죠? 갑을 변경해서 을갑이 바뀌었죠. 자, 1번 병 수익자가 갑,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병을 위한 갑과 을 사이의 관계. 병을 위한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거 봐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성립해. 갑하고 을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간의 계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병을 위한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성립,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 OX, X 이렇게 X. 수익의 의사 표시 줄거 봐. 수익의 의사 표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요. 그래서 권리 발생 요건이다. 수익의 의사 표시는. 자, 2번요.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언제 확정되죠? 확정된 후 줄거 봐. 그렇죠. 수익의 의사 표시 후죠. 갑과 을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병은 계약을 해제하고. 틀렸죠? 갑이 잘못했죠?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을. 알겠죠? 해제는 을. 손해배상은 누구? 병.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맞는데 해제하고는 안 되죠.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을이 한다. 을. 4번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과 병 사이 법률관계 또 나오죠? 을과 병을 뭐라고 한다? 을과 병을 뭐라고 그래? 대가 관계라니까. 대가 관계. 아까 우리 요약자가 갑이 아니고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자하고 수익자죠? 그러니까 대가 관계잖아요.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대가 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미치지 못한다. 5번은요. 4번이 맞죠? 5번은요. 병이 미성년자인 경우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보면 병이 지금 되죠. 병이 미성년자. 그럼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줄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X예요. 왜냐? 이것은 거기다가 미성년자에게 권리만 얻음으로. 미성년자에게 권리만 얻음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X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성년자가요, 모든 일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만, 권리만.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이익이에요? 절대적으로 손해예요? 절대적으로 이익이죠? 그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한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유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동의 없이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그래 됐죠? 그것은 또 틀렸죠?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왜냐?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틀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의 해제를요,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계약의 해제를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요, 해제권 양식은 되게 간단한 것인데요. 해제는요, 학생들은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이유가 해제권이 되게 내용이 좀 길잖아요. 내용이요. 내용이 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고요? 몇 번? 몇 번이요? 16번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갑과 을은 이를 변경할 수가 없다. 2번하고 4번이네요. 옳은 것이니까 2번하고 4번이네요. 어떻게 됐지? 그래서 일단 병의 권리가 확정되면 미리 병역권을 유배했다거나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봐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라면 해제는 여러분 뭐냐? 해제는요. 먼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약정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약정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법정해제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해제라면 어느 경우나 세 가지가 공통적인 건 뭐냐?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소급해서 무효. 두 번째는요,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해요. 제3자 보호. 그래서 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 문제, 소급해서 무효, 제3자 보호,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합의로 해제하고 약정 해제고 법정 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정은 미리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약정 해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약정 해제권이 있다가 할지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요, 계약을 법정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가 할지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의란 말이죠. 합의란 말하고 약정이란 말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법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채무 불이행하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여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 뭐냐? 551조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551조요. 그래서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합의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의는 뭐냐면 해제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약정 해제권하고 법정 해제권은요. 이것은 형성권으로서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요. 그런데요. 합의 해제는 단독이 아니고 뭐다? 계약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계약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알겠죠? 따라서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외에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548조 2항이거든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런데요,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의 경우는요, 여기 548조 2항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이런 의사표시를 할 때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잖아요. 541조 이하의 규정이 합의 해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그럼 먼저 뭐를 보냐? 17번 한번 보셔요. 계약의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의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계약 해제의 소급표 문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민법 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저기 봐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한다는 548조 548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눈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거야? 맨 끝으로 봐야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 흰색을 보고 있어야지. 왜 가운데로 계속 보고 있냐고. 알겠죠? 소급해서 무효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548조 1항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우리 봐봐. 모든 해제는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다 공통적인 게 뭐냐?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이건 공통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도 적용된다. 1번 틀렸죠? 2번요. 계약의 합의 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 왜요? 합의란 말이 계약이니까. 알겠죠? 계약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단독행위라고 하면 안 돼. 단독행위. 이런 우리가 단독행위 같은데 단독행위 아닌 거 딱 두 가지가 있어. 뭐? 일방예약하고 합의 해제하고.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 아니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인데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방예약하고 합의 해제하고 이 두 놈은 단독이 아니고 뭐다? 계약이다. 이 말이죠.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했다는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합의 해제했다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합의 해제, 소유권에 기한 출권 원상회복 청구권,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그 다음 바로 옆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맞아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4번은요.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적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에 합의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왜요? 합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두 사람의 약정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5번이 왜 그러냐? 자기 채무의 이행 적용을 하지 않는 상태 줄거 봐. 자기 채무의 이행 적용을 하지 않는 상태. 거기다 뭐라 쓰냐? 채무 불이행과 무관. 채무 불이행과 무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지를 할 때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봐봐. 채무 불이행과 관계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하고. 채무 불이행과 관계된 건 법정 해제거든. 법정 해제할 때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 빠뜨려야 돼. 그때는요.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지만 합의는 그런 건 관계없죠. 두 사람 간에 약속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번은요. 계약을 합의 해제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줄고요. 손해배상 청구 아니죠. 왜요?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합의 해제란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합의는 채무 불이행이 없죠? 손해배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551조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합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의한다? 명시적이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해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 알겠죠?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을 해. 해제권이 발생하고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권을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자, 이 정도 먼저. 왜냐면 짧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문제가 뭐냐면 18번의 문제가 뭐 계약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최고 없이 이 말이죠. 최고 없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최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그럼 여기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추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뭐라 하냐?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해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건 암기란 말이죠.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 이삿짐을 맡겨가지고 TV가 우리 집에 왔는데 TV가 깨졌더라 이 말이죠. 불완전 이행.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행지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하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기행위.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약정해제권. 약정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냐면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또 최고불효특약 이렇게요. 최고불효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불완전 이행이죠? 여기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인데 추완이 불가능.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그런데 해제한다고 하는 뭘 해야 돼? 말은 해야 돼. 그 다음에 언제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이건 최고하지 않고 즉시죠. 즉시. 이걸 뭐란다?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긴 있는데 이건 뭐 이러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실권약관이라는 것은 중도금하고 잔금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잔금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는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렇게 빠뜨리면 최고 없이 해제하는 말도 안 해도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을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먼저 이제 여기 있는 건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18번 한번 봐봐요. 18번 뭐라고 나와있죠? 18번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1번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해지 사유 줄고 약정해지 사유 여기 약정해지
약정해제. 뭘 한다?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정기행위, 여기, 정기행위. 알겠죠? 정기행위. 그 다음에 3번은요, 이행 보조자의 잘못으로 특정물 채무의 목적물이 특정물 줄구치고 멸실,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건물을 매매게 하겠는데 특정물이 불능이다. 멸실됐다는 것은 불능이다. 알죠? 이행불능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요.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완이 불가능, 추완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 이행이 불가능, 완전 이행이요. 그러면 그것은 뭐다? 채고 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이 말이죠. 그런데 즉시 이 말이죠. 그런데 4번은요.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쌍무계약에 있는 채무를 상호간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가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아직 채무 불이행. 두 사람 다 이행하지. 그러니까 갑도 을도 잔금 날짜에 갑도 을한테 등기 안 주고 을도 갑한테 잔금을 안 줬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면 둘 다 이행기를 도가 있죠. 그러면 무슨 관계냐? 여전히 둘 다 동시 이행 관계.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뭐 해야 돼? 채고해야 돼. 채고. 알겠죠? 채고. 그래서 4번으로 우리 시험에는 4번으로 나오기보다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이행지체인 경우 이렇게 이행지체. 우리는 이행지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일단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무조건 이행지체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봐봐. 먼저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먼저 이해를 하기보다 이건 먼저 뭘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 1번 첫 번째 무조건 뭐다? 암기. 알겠죠?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행불능이 뭐고 이행거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이거 하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정기행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사정변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 정기행위는 뭐죠? 정기행위란 말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계약의 성질. 계약의 성질.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결혼식이죠.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 이건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민 간 친구한테 꽃을 주기로 한 경우.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민을 가요? 그럼 오늘 꽃다발을 피워야지 내일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계약의 성질. 오른 결혼식 날 뭐죠? 부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정기행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대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먼저 이행불능, 이행거절 둘 다 똑같아. 2월 1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기서 3월 1일이 뭐냐? 이행기거든요. 이때 이행기 때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돼.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행불능이면 우리가 채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고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3월 1일까지 똑같은 건물을 마련해 올 수 있을 때 채고하는 거지. 이미 건물이라는 것은 특정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특정물 했죠. 특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한번 철거가 되면 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건물이 멸실됐다. 똑같은 물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두 번째 뭐 없이? 채고 없이 세 번째 해제한다고 하는 뭐를 하냐?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뭐는 하지 않아도 채고는 하지 않아도. 그런데 네 번째 우리 아까 했었죠. 내가 문제에서 봤었죠. 우리가 동시 이행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 아닐 때는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지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뭐다?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알겠죠? 이건 암기해야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걸 봐. 그러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죠. 하나는 뭐냐면 해지. 여러분 해지는 뭐냐면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된 사람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증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정 변경이 됐다는 것은 보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직을 그만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요 확정 채무냐 또는요 불확정 채무냐. 불확정 채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계속적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채무에 대해서 만약에 보증을 쓰고 이사직을 그만뒀다. 그럼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확정 채무로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지발부탁인데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이미 딱 1억 빌렸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확정이다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적 보증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로 말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있다. 알겠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는요 해제는 원칙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아주 중요하죠. IMF 보면 돼. IMF. 여러분 IMF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가 예견을 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견을 했다 못했다? 예견을 못했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죠. 이 사정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 없는 사유. 그래서 사정 변경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정 변경이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 책임 없는 사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정이 변경됐는데 계속 그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신이치게 반해야 돼. 그 다음에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체결 당시다. 체결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었냐 없었냐?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것은 객관적이다. 그래서 개인적, 주관적 사정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됐죠? 채무 불이행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됐죠? 이걸 이제 채무 불이행 다 됐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채무 불이행 있죠? 그럼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최고하고 만약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을 해.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해제 의사 표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상당 기간이 5일이다. 5일을 정해서 최고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했다. 당장.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며칠 더 지나고 5일이 더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한다. 5일이 더 지나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요즘 최근에 과대최고 또는요 여기 과다최고 과대최고 과다최고다. 최고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갚아야 될 건데요. 15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너무나 과대최고죠. 그럼 최고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받지 않고 뭐를 한다?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할 때 어때요? 갑이 을한테 물어보죠. 갑이 을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를 했어. 최고.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을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해제권은 소멸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해제 의사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해제권자가 예를 들어서 갑 있죠. 갑이 갑하고 을하고 병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또는 해제권이 소멸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갑을 병이 동시에 해야 되느냐 한 사람만 해제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해제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계약을 해제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죠? 해제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갑, 을, 병 중에서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으면 전원한테 해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A, B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2월 1일, 을이 2월 2일, 병이 2월 3일이다. 그러면 2월 3일 날 해제가 돼. 되도록이면 해제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전원한테 해제해야 돼.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야? 소멸은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갑하고 을하고 병에서 이 병이 1인이죠. 1인의 해제권, 1인의 해제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해. 알겠죠?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해. 왜냐? 해제는 전원한테 행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을 포기하죠. 그러면 아무리 갑하고 을하고 해제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전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 말은 뭐죠? 전원이 전원. 그 다음에 해제에서 표시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 우리 아까 얘기한 문제에서 합의 해제되면 원상 회복 의무는 뭐라 그랬죠?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런 거 우리 지문 읽어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그럼 문제는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2월 1일 아까 저기 보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죠. 소급. 우리 무효취소 해제는 해제는 모두 공통이 소급해서 무효다.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만약에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인데 해제를 하니까 2월 1일부터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 등기는 언제 됐죠? 3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소유권이요 갑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복귀. 소유권이 복귀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제를 하다 보니까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죠. 이것을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요. 그럼 말소를 누가 말소한다? 누가? 갑이 말소한다. 갑이 말소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우리 아까 문제 지문 나왔죠? 이 소유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합의해제죠. 아까 우리 지문에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여기서 누구를 보호한다? 제3자 보호다. 여기서 제3자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계약의 체결하고 암기해야 돼. 해제하고 손해배상, 말소 청구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의무한다? 선의. 알겠죠? 해제하기 전에 또 누구도 보호된다? 악이.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러고 나서 갑하고 을하고 여기 해제가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 그러고 나서 언제요? 여기 5월 1일 등기를 말소하죠? 그러면 여기서 을 앞으로 3월 1일 등기가 되고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 여기죠, 여기. 알겠죠? 여기 언제요? 여기 3월 20일 날. 3월 20일 날 병한테 처분했다. 이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 여기죠, 여기. 해제 후 말소 등기.
그래서 여기 해제가 4월 1일, 말소가 5월 1일이죠. 그러면 4월 10일 날이죠. 정한테 했다. 정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제3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하겠죠. 이 을은 등기나 소유자로서 완전한 권리자고, 그 다음에 이 병도 뭐 한다? 등기나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이게 완전히 맞아떨어져야지 제3자다. 만약에 의뢰한 사람이 만약에 의뢰하면 채권이다. 채권을 뭐 했다? 양수했다. 양수인.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런 사람들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보호되지 않는다. 알겠죠? 반드시 제3자가 되려면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을도 완전한 권리, 병도 완전한 권리. 을도 완전한 권리, 병도 완전한 권리. 알겠죠? 채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 의무에서 중요한 말의 뜻은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원상회복은 취소와 달라서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뭐한다? 반환한다. 선악불문하고. 알겠죠? 두 번째는 받은 것이 금전이다. 금전이면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부터.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뭐를? 이자. 이때 이자를 무슨 이자다? 지연이자. 이것이 아니고 뭐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았죠? 뭐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때 이자는 뭐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뭐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이게 3번 계약을 뭐한 후에? 해제한 후에 뭐 할 수 있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상이 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인데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이다. 그래서 무슨 이익이 원칙이다?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데 판례는 뭐라 한다? 판례는 뭐라 한다? 무슨 이익?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신뢰이익은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끝이란 말이야. 이게 끝. 알겠죠? 이게 끝이라고. 자, 봐요. 우리가 해제에서 손해배상이죠? 그러면 해제에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에요. 후발적이니까. 뭐를 넘지 못해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 신뢰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해. 자, 두 번째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이게 부당이득하고 다르단 말이죠. 부당이득은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전부. 그런데 금전일 때는 받은 날에 그 다음 날 아니고 이자를 가산,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란 말이 아니고 부당이득에 생겨. 부당이득.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제한 후에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는 채권은 압류, 채권은 압류 된다 안 된다? 안 돼. 을도 병도 완전한 권리를 지닌 완전한 권리.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갑이 소유자다.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그것을 원상회복이다. 그런데 갑이 소유자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다. 그래서 소유권은 물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제 의사표시죠.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해제한다. 소멸은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해제권이죠. 해제권. 해제를 할 때는 의사를 표시하니까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최고죠.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든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너무나 과대 최고했다. 최고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매매계약 체계로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죠. 이거는요, 원래 이게 지금 뭐냐면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이 줄거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죠.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 이것을 사정 변경이라고 얘기해. 이런 원래 봐봐. 원래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 판례가 1300배가 뛰었어도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이런 4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제를 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정이 변경됐는데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면은 신의 측에 현재에 반해야 되고 그때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다. 이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다. 절대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계약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541조 단서는 합의해제, 합의해제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하고 소급해서 무효하고 2가지. 3번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저기 봐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채무가 불능 줄고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은 뭐다? 누가? 채무자가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양당사자가 책임이 없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해.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채무불이행은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을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 줄고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 그것을 뭐냐? 그것을 약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약정 해제. 약정 해제다. 아까 이름 얘기했죠?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어. 자, 5번은요.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이런 말이 중요하죠. 봐봐. 우리는요, 이런 무효. 좀만 머리 들어봐. 이런 무효는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였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언제까지나. 그럼 봐봐.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권을 행사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행사를 했다. 그럼 뭐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아무튼 누군가가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무효. 그러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누구든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제했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 해제를 하죠.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나도 잘못한 나도 너가 계약을 해제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 행사 줄 것이고 무효.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알겠죠?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 줄 거 봐. 소금 무효임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무효는 누구든지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마지막 20번은요. 판례죠. 판례가 길어요. 길다 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1번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을 제공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우리 아까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얘기했잖아요. 이행기 전이라도 뭐 없이 채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뭐다? 채무불이행이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주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그럼 어떡하냐? 그것을 이행거절이에요. 이행거절 4가지.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를 한다. 자신의 채무에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똑같아. 이행불능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 채고나 자기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바로 옆에 해제할 수 있으며 알겠죠? 이게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했다. 철회하면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회하죠? 채고한 후 해제.
철회하면은 최고한, 여기 봐봐.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죠, 철회? 철회를 하면은 최고하고 나서 해제를 해야 돼. 최고하고 난 다음에 해제한다.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 그러면 최고한 후 해제. 3번.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줄거요.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 배상 거기까지.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 배상은 원칙이다. 이에 가름하여 계약이 이행되려 줄고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건 누가 그랬다 그랬죠? 판례가. 원래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런데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다음 4번. 계약 해제 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 줄것이고, 소급하여 소멸. 그 다음 바로 밑에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 알죠? 그런데 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해제했잖아요. 해제하고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아니에요, 지금. 해제하고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누구다? 선의 제3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세 번째 줄.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다? 선의는 보호된다. 그래서 맨 끝에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제3자는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판례가 좀 긴 거예요. 알겠죠? 법원 행정고시에 나온 건데요. 5번은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서 합의 해제 548조의 계약 해제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말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지금 나온 게 뭐죠? 합의 해제도 제3자는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여러분요 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해제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니까 먼저 뭐라 하냐? 먼저 해제해서 채무불이행해서 최고하는 것 안 하는 걸 구별해. 최고하는 거 안 하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다? 여기 이행불능 이행거절하고 사정변경을 특히 구별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법정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여기 목차를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주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면 소급에서 무효가 돼. 소급에서 무효 아주 중요해, 여기. 알겠죠? 원상의 부분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한다.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되기는 선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을하고 병하고 둘 다 완전한 권리. 을은 등기하고 소유권이나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고, 계약을 해제한 후에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런데 판례는 무슨 이익?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